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성을 작성하라 하는 사례가 많은 것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한 뒤 나는 근로자였는데 왜 퇴직금을 받지 못하지? 하고 상담을 주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프리랜서의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을 완독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그럼 프리랜서란 어떤 건가요? 프리랜서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쉽게 아시는 것처럼 용역계약 등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차감하는 게 아니라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도 프리랜서 계약에서 많이 보는 형태이지요.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업무 지시를 받거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업무 장소 또한 제가 정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 이런 것들이 프리랜서 계약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주로 프리랜서 계약은 학원 강사 또는 헬스 트레이너, 인테리어 사업 작업장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퇴직금의 이슈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요건을 판단해 보았을 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하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요건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실제로 내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근로자가 맞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판단이 된다면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일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 휴가 등의 다양한 근로조건 등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먼저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성에 대한 표지를 판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이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제가 업무를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무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출근 장소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근로자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수의 성격인데요. 지급받는 금품이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회사에 있는 내부 규정, 즉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고 있는지 복무 규정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독립된 사용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로자가 비품, 원자재 등을 스스로 소유하고 사용하는지, 그리고 제가 대체자가 필요한 경우 직접 고용해서 그 사람을 대체 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근로의 전속성인데요. 실제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 그리고 사용자한테만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요건인데요. 이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충적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표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도 실제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본인이 많은 요건을 충족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퇴직금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많습니다. 정말로 근로자로서 인정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진행한 사건에서도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원 강사 사례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학원 강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학원이라는 출근 장소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 스케줄
표를 학원에서 지시받은 대로 이행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수업 방법에 대해서도 학원에서 정해진 표준 교육안을 숙지한 뒤에 이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제한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분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3.3%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었다는 부정의 표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보았을 때 종합적으로 근로자성의 긍정 표지가 많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된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헬스 트레이너 사례도 있었는데요. 주어진 PT 수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PT를 수업하는 방식이나 이 외에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실제로 대표자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복장도 헬스장에서 제공되는 의류를 제공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분이 받지 못했던 임금 상당액과 더불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가지 부정적인 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증 자료를 가지고 내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라고 노무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실제로 업무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거나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내가 업무 보고를 대표한테 했다는 내역이 있다면 다니시는 중에 그 입증 자료를 꼭 가지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가지고 꼭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신 뒤에 임금체불 진정 등의 권리 구제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의 근로자성,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을까요? 근로자성 판단은 사실 종합적으로 판례 표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드시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호담에 상담을 요청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동법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